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제 뭐 이만큼 차 있으니까 진짜 다 도망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손님들이 또 유별을 하다는 이 동네가. 아니, 그런 상권으로 이제 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 얼마나 안 다니면은 인도에 이렇게 풀 이제 우거진 거 보이시죠? 이런 데들 차도 안 다닙니다. 근데 밤에 되면 무서워요. 이런 데들. 숙박업소 만약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 한창에 이제 한 2년차, 3년 살 때 이게 상권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은 광고 효과도 없고 해서 제가 회사에 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바꿨어요. 9년째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인천 상권의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금액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업장 같은 경우도 평일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대, 2만 원대 정도를 받고 있죠. 크게 뭐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없는 지역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비중은 아닌데 이게 섬지역에 있는 숙박시설 이거 사고 싶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드릴까요? 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서구, 성남동, 그 다음에 인천 서구청, 여기 신곡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검단. 근데 검단은 요즘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주차장도 좀 널찍한 편이 되게 많이 있고, 건축물도 이제 시설물이 좀 좋아서 땅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비싼 감은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뭐 운영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상권은 첫 번째로 서구청인데 이 동네 숙박시설들 또 약간 작정동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큰 유흥을 끼고 운영을 하는 동네입니다. 밤이 되면 번쩍번쩍해지는 이런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로 유흥 상권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구청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비싼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 23년도 코로나가 이제 한 4년차, 5년차를 장기화되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업종들, 3차 업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같이 연쇄적으로 뭐가 무너졌어요? 숙박업소가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이천 관리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 있죠? 광고비도 잘 안 냈습니다. 그만큼 숙박 영업이 잘 됐습니다. 뭐 단가도 뭐 평일날 뭐 5만 원, 6만 원 우습고 주변 같은 경우도 꽤나 좀 올라가는 동네였고 광고비 굳이 비싼 거 내지 않아도 상권이 잘 정도로 잘 이제 운영이 되는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흐름이 이제 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들은 웃긴 게 깨끗한 숙박시설들만 깔려 있어요. 재작년 정도에 개발했던 미타스엘 료칸 호텔이 있고요. 옆에 이제 브랜드 호텔들이 또는 바로 앞에는 큰 관광 호텔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조금만 나가 보면은 이렇게 브랜드 호텔 뭐 이미 건축물 외관부터 뭐 삐까뻔쩍하죠. 조금만 다 가도 이거 Y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호텔이 또 있고요. 또 조금만 바로 옆에 골목 건너면은 또 브랜드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를 개발할 때 이제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유주분이 저희한테 리모델링을 이제 의뢰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이제 맡아주고 있는 현장이긴 한데요. 예산 한정되게 주변 업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색이 없다, 스토리텔링이 없다 호텔에. 그러면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다. 왜? 주변 업체들이 사실상 자금력으로 더 깨끗하고 더 시설비랑 가전 가구를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료칸 컨셉입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 바로 앞에 이 소프라라고 하는 인천 호텔에 일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한번 왔다가 이 저희 호텔 숙박업소가 이제 외관상 되게 이제 일본스럽잖아요. 이거 반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개별적으로 예약을 엄청 많이 한대요. 앞에 여기 너무 좋아서 별도로 이제 찾아보고 예약을 했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많이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뭐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 상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의 성남동이죠, 여러분들. 성남동은 이렇게 성남역 기준으로 했을 때 숙박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에 갔을 때 한 줄 평 얘기하자면은 난잡하다. 예전에 제가 어떤 플랫폼에서 로드뷰를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모텔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200m 거리를 로드뷰에서조차도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청소년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요 모텔 상권 사이사이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빌라들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빌라들 사이에도 뭐가 있냐, 그 점집이죠, 점집. 무당집들이 이제 깃발 같은 거 꽂아놓고 점집들도 엄청 많아요, 이 동네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제 뭐 이만큼 차 있으니까 진짜 다 도망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손님들이 또 유별을 하다는 이 동네가. 아니, 그런 상권으로 이제 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송도입니다. 송도는 여러분들 딱 한 군데예요. 연수구에 있는 옥년동이라고 하는 구송도가 있고 청학동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도심지에 있는 그런 숙박 상권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청학동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송도 하면은 이제 이 청학동 잘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천 거주민들 아니면은 이 청학동에 숙박시설 몇 개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실 잘 되고요. 숙박 잘 찹니다. 동네 배우 수요 대비했을 때 숙박들이 많이 없고 나름 객단가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장사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상업시설들 거의 다 가득 차 있고요. 역 주변에 이제 주차장도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이 만약에 매물이 괜찮은 거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숙박 상권을 보게 되면 옥년동이죠. 이제 송도의 옥년동을 가게 되면은 이 로타리 인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숙박촌들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게 비즈니스 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평일 같은 경우나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아베크족들 이런 분들이 좀 수요를 좀 채워주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먹고 2차로 이제 노래방 이런 데 가는 형태로 이제 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영업 패턴보다는 유흥으로 좀 이루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상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흥에 연관되는 상권들은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숙박촌들이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뭐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유흥학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80% 정도는 그러한 특징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미추홀구, 중구의 월미도, 심포, 동인천, 연안부두가 다 합치면 한 8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야놀자로 한번 검색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러분 단가 보이시죠? 기본 35,000원 출발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것도. 그리고 월미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월미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들어가면은 그 금액으로 뱉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월미도 뭐 혹시나 경매로 괜찮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 달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울면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뭐 용현동, 그 다음에 뭐 동인천 이런 데들도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이 좀 간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금액대별로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권으로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줬던 것 같은데 보통 인천공항 어디 있어요? 영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을왕리 해수욕장 기준으로 했을 때 펜션 중간에 호텔들, 조그마한 여관들, 민박들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 어떨까요? 평일에 장사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방 또는 이제 주말만 단체 손님들이 있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매수를 한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겨울철 1, 2월 달 있죠. 문 닫아놓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운소동 추천드립니다. 운소동은 지금 보면은 이 주변의 배후 수요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요. 여기는 필수로 보통은 인천공항을 보내주는 샌딩 서비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항사 그 직원들 있죠. 기장들이나 승무원들도 투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 멀리서 올라가고 인천공항 출국해야 되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에 여기서 투숙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단시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 얼마나 안 다니면 인도에 이렇게 풀 이제 우거진 거 보이시죠? 이런 데들 차도 안 다닙니다. 밤에 무서워요, 이런 데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제가 봤을 때 편의점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단시티 쪽에 뭐가 개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 중산동 있습니다. 중산동. 하늘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생활용 숙박시설들 또는 분양형 호텔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 호텔들 전부 다 숙박시설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여기는 사실 건물로서 숙박시설이 거의 매물은 없다 보니까 굳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안인데요. Y사 플랫폼 기준으로 했을 때 12.3% 굉장히 많은 제휴 점수를 부평 다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CGV가 있었는데 이 건너편에 되게 조그마한 숙박시설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랑병원 뒤쪽을 했을 때 숙박촌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석바위 사거리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 숙박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되게 군소 숙박시설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주거랑 모텔이랑 섞여가지고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이 좀 많이 오르진 않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셔가지고 나오실 때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수요 자체는 풍부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급도 많은데 여기가 단가가 좀 낮죠.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숙박업소 만약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시게 되면은 부평, 그 다음에 작전동, 금액이 좀 있으신 분은 9월동 정도는 괜찮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구석에서 리뷰하는 인천 숙박 상권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반박하시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재미로 숙박 상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숙박 상권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 그다음에 제 경험치를 녹여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적으로 기회가 보인다, 숙박업적으로 운영 기회가 보인다고 하시면은 같이 개발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드리는 바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